미래일기죠. 미래일기. 자, 그렇게 미래일기를 쓰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 미래일기가 현실이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포인트인데, 그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인생은 뭐든지 가능하다는 말을 시크릿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이 책에서 똑같이 시작 부분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을까? 그걸 먼저 생각해보자는 그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면 뭘 하고 싶으신가요? 네. 이 책은 사실 약간 수필 형식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을 해왔는지, 어떻게 바뀌어왔는지를 약간 일기처럼 적어놓은 느낌의 책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를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옛날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냥 보통 다 이렇게 하잖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 사회 통념상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사람들이 이게 옳다고 했으니까 이게 맞을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서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마치 내 의견인 양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마음 공부를 하다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그 생각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 세계를 내가 만들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저렇게 행동하잖아.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하는 게 맞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안정만 바라고 내가 어떤 위험이나 리스크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진짜 바라는 게 뭐지? 그걸 향해서 나아가 보자.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새롭게 생각하고 새롭게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블로그에 방문하는 사람들의 방문 수를 늘리려고 이 마음의 힘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약간 일기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책도 그렇잖아요. 3.15 기적이라는 일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끌어당김을 계속해서 하는데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해도 조회수가 늘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절망을 하죠. 역시 그냥 보이지 않는 힘이라는 건 없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 사람이 한 문장을 발견했는데, 자, 원하지 않는 현실을 보며 계속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는 것만큼 쓸데없는 짓은 없다라는 요 문구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람이 계속해서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을 바랬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사람은 조회수가 계속해서 늘길 바라면서 매일매일 확인할 거잖아요, 그죠? 매일매일 자기의 조회수가 얼마인지 확인하는데 자기 현재 조회수가 막 1, 2, 3 막 이랬대요. 막 되게 적어요. 막 5, 막 이렇게 되게 적은 거야. 그럼 맨날 그걸 보면서 오늘도 역시 안 늘었네. 내일도 보고 오늘도 역시 안 늘었네. 계속해서 그러면서, 자, 여기 말한 문장이 뭐라고 했죠? 원하지 않는 현실을 계속해서 보면서 그 사실을 계속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걸 말하는 것은 그것만큼 쓸데없는 짓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짓을 계속 한 겁니다. 계속해서 원하지 않는 조회수가 적은 현실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이게 왜 해결이 되지 않나, 계속해서 그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것만. 왜 이 현실은 내가 원하는 것처럼 펼쳐지지 않나, 이 생각을 끝도 없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실이 좋아지지 않는 거죠. 자, 다이어트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도 날씬해진 내 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살찐 사람들은 항상 오늘도 내 뱃살이 여전히 그대로 있네, 내 턱살이 여전히 그대로 있네, 난 여전히 이중턱이네, 뭐 이러면서 거울을 보면서, 저울, 체중계를 보면서 항상 내 체중은 항상 그대로야, 좋아지지 않고 있어,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좋아질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깨달음을 얻고 내가 원하지 않는 현실이 아니라 원하는 현실로 마인드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조회수가 1, 2, 3 이랬다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항상 보면서 오늘도 조회수가 1이다, 오늘도 조회수가 3이다 이러면서 약간 한탄을 했다면은, 이제는 나는 조회수가 20인 블로거입니다, 나는 조회수가 30인 블로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현재 상황보다 조금 더 좋은 상태, 자기가 약간 바라는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계속해서 생각하고 말하려고 애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시선을 돌렸다고 했잖아요. 자, 시선을 돌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전에는 조회수가 20도 안 됐대요. 진짜 실제로 20도 안 됐었는데 생각을 바꾸고 매일같이 내가 만약에 조회수가 10이면은 나는 지금 현재 조회수가 50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50일 때는 난 지금 조회수가 100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 저자의 책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보통은 이제 춘칸이 그러면 저는 100억 원의 자산가가 될 거예요,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근데 현재 자산은 1억이 안 돼. 그러니까 되게 갭이 커요, 그죠?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믿어지지도 않고 너무 멀게 느껴지고 와닿지도 않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딱 내가 손이 약간 닿을락 말락할 정도의 그 정도의 소망을 하나씩 위에다가 책정을 하고 그러고 하나씩 일어나갑니다. 대신에 소망의 그 기간을 굉장히 짧게 잡아요. 보면은 3일 후 기적이잖아요. 3일 후 기적. 그러니까 3일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3일. 자, 3일 안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라는 믿음으로 굉장히 차근차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조회수가 10이면은 30나 50 정도는 3일 안에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짧게 잡으면서 계속 가니까 조회수가 1만이 넘는 파워 블로거가 돼갖고 이분이 막 책도 쓰고 자기가 만나고 싶었던 롤모델도 만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내가 막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해도 근데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터무니없잖아. 터무니없거나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니라 원하지 않는 현실을 자꾸 보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것들이 펼쳐지지 않는 답답한 현실을 보니까 자꾸 부정적인 마음이 올라왔었는데 이제는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거죠. 네, 저는 여기서 되게 좋은 게 뭐냐면은 나는 과감히 불가능한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불가능한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자, 불가능한 상상 따위는 할 게 못 된다. 괴롭기만 하지 즐겁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대신에 내가 기분 좋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자. 내가 기분 좋게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 하자. 가볍게. 자, 요 정도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라면은 그냥 운이 좋아서라도 될 수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정도.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가볍게 상상할 수 있는, 가볍게 믿을 수 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조금 힘들 수도 있는 약간 그 애매한 거 있잖아요. 애매한 거. 그러니까 딱 애매한 정도의 수준에서 상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작은 상상부터 하기 시작을 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을 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자,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저처럼 상상이 잘 안 되는 사람, 아니 상상하는 일 자체가 어려운 사람도 많을 겁니다. 1년 후에나 반년 후에나 그건 전혀 상상이 안 됩니다. 자, 나는 우선 3일 후, 3일 후에 가까운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현실을 좀 더 손쉽고 자연스럽게 상상할 수 있는 범위로 좁힌 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내가 선택한 것은 조회수였습니다. 자, 현재 조회수가 20인 이 현실에서는 조회수 1000 같은 현실을 상상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3일 후에 조회수가 한 15 정도, 그러니까 지금 20인데 3일 후에 조회수가 35 정도, 이 정도는 솔직히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정도만 올라도 기분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이 정도라면은 상상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조회수가 35 정도 되어서 기뻐하고 있는 나를 상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있는 그때의 내가 느낄 감정 또한 같이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크게 가지세요. 다 좋아요. 좋은데 저는 솔직히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너무 큰 소망, 나한테 와닿지 않는 소망, 믿어지지 않는 소망, 이런 걸 상상도 안 되는 소망 있잖아요. 상상조차 안 되는. 내가 당장 1억 원을 가져본 적도 없는데 100억 원이 어떤 느낌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져본 사람이라면은 100만 원보다 200만 원, 200만 원보다 300만 원 이렇게 차근차근 늘려나가는 게 조금 더 현실성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믿기도 쉽고, 그리고 하나하나 작게 일어나가니까 점점점 나 자신에 대한 믿음도 생기고 마음의 힘에 대한 믿음도 생길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처럼 내가 지금 조회수가 20이라면 3일 후에 35 정도, 어쨌든 35라고 하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는 겁니다. 그죠? 적은 숫자에서 적은 숫자가 늘어난 거긴 하지만 그래도 거의 2배 가까이 된 건데 그 정도만 돼도 기분 좋을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작은 소망부터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냐면은 이게 기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그러니까 포멜리 분들, 뭐 아니면 끌어당기면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 문제점 중에 하나, 문제가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굉장히 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굵직굵직해. 그거 하나만 이루어져도 인생이 정말로 크나큰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큰 소망들을 바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 소망들은 크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래왔던 기간도 길고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도 길고, 그죠? 그러니까 그것만을 위해서, 혹은 그거 포함해서 몇 가지 소망, 한 2-3가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쭉쭉쭉 가다가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되게 늦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경험치가 쌓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만약에 짜잘짜잘한 소망을 여러 개를 하면은 실패도 많이 할 거고 성공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지 경험치도 쌓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그런 이제 내 체험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있을 건데 이 사람은 한 가지 소망 혹은 뭐 두세 가지 소망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 대비 얻는 게 적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같은 기간에서 같은 기간 동안 많은 걸 이루고 또 많은 걸 실패해보면은 거기서 얻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굉장히 긴 기간 동안 한 개의 소망만 갖고 있으니까 그게 이루어지지도 않지. 그렇다고 마음고생 고생대로 하지. 이러니까 진도가 좀 잘 안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작은 소망들을 계속 하다 보면은 작은 소망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금방금방 또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소망이 조금 더 정확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감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단계를 높이면 그죠? 더 빨리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자, 이 사람이 추천해준 방법은 자, 우리가 헬스장에 왔는데 처음에 왔으니까 무거운 걸 못 들어. 그러니까 1kg짜리 아령부터 시작해서 다음날은 2kg, 그 다음날 3kg 이런 식으로 조금씩 늘려갖고 나중에는 뭐 50kg, 100kg 이런 아령을 드는 그런 나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의 근육을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잘못되게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처음 헬스장에 왔는데 100kg짜리 아령을 자꾸 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지. 당연히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계속 의심만 드는 거지.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아질 수 있을까? 좋아질 수 있을까? 꼼짝도 안 하는데 이 아령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 계속 의심만 들고 그죠? 왜냐면 내가 3kg짜리 아령, 4kg짜리 아령 이런 거 들어본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이걸 조금만 더 들다 보면은 나중에는 뭐 10kg짜리 들고 20kg짜리 들 수 있겠다 이런 믿음이 생길 텐데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100kg짜리 들려고 하니까 들어본 경험이 없어. 아령이라는 거 자체를. 그러니까 자꾸 의심만 드는 거죠. 이거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죠? 게임을 비유로 하면은 저랩인 상태에서 저랩 뭐 허수아비 같은 거 토끼 같은 거 막 잡다가 내가 레벨업을 해서 막 사자, 호랑이 잡는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 공부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것만이 길은 아니겠지만 작은 것부터 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작은 목표들을 했을 때 안 돼도 별로 아쉬움이 크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집착이 별로 안 된다는 겁니다. 작기 때문에. 큰 소망들은 집착도 많이 되잖아요. 이게 꼭 돼야 될 텐데 이번 주 로또 1등 꼭 돼야 될 텐데 막 이러면서 막 집착도 커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회수가 그냥 한 10 정도 늘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번 주에 내가 뭐 보너스로 한 10만원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거는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집착도 없고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장점이 또 뭐냐면은 3일 안에 이루어질 만한 소망들을 계속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이면은 10개의 소망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0개 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많은 소망을 도전해보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경험을 쌓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소망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약간 마음이 좀 가벼워진다고 해야 되나? 우리가 한 가지 소망만 있을 때 혹은 뭐 두세 가지 소망을 막 1년 동안 가져갈 때는 그게 꼭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지면 안 돼. 이 소망을 위해서 1년을 투자했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솔직히. 근데 내가 3일밖에 투자를 안 했어요. 이 소망을 위해서 3일밖에 투자를 안 했고 뭐 안 잊어도 돼. 그냥 잊어버리면 되지 뭐. 다른 거 또 하면 되지 뭐. 그냥 마음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약간 그 마음이 쉽게 생기기 때문에 훨씬 더 좋다. 집착이 사라지기 때문에, 중요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책에서 팁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3일 후에 우리가 그죠? 바라는 모습을 일기로 쓰면은 그게 현실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쓸 때 우리가 3일 후에 느낄 만한 감정, 3일 후에 내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을 지금 느낄 수 있다면은 그 소망이 3일 후 이루어진다는 게 포인트인데, 팁은 뭐냐면은 그냥 그걸 쓰면은 이게 의심이 될 수도 있고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면은 미래의 일을 쓰는 거니까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고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자, 저자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냥 쓰지 말고 자, 우리가 정말로 3일 후에 혹은 그 이후에 그 일기를 쓴다고, 그러니까 진짜로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심상화를 한다거나 뭔가 확언을 한다거나 어떤 이제 마음 공부를 해서 미래의 일을 바꾸겠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일어날 일을 기반으로 일기를 쓴다는 마음으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2일이잖아요. 근데 3일 후 일어날 일 25일 이면은 내가 지금 현재 26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과거에 하루 전에 어떤 일이 있었지 하면서 회상하는 느낌으로 쓰라는 거죠.
회상하는 느낌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게 회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건 사실이야, 이미 일어난 일이야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심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힘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끌어당김을 하다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시차 때문입니다. 시차. 자, 현실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은 현실화가 되기 전에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우리가 생각했다고 해서 그게 바로 딱딱딱 펼쳐지는 게 아니라 약간 텀을 두고 일어나요.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첫 번째, 싫다고 생각하는, 이건 되게 싫어, 나 저 직장 상사가 싫어, 난 이 가난한 현실이 싫어, 난 아픈 내 몸이 싫어 라고 생각하는 그 현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음 공부를 알게 됩니다. 끌어당김이라는 거 알게 돼요. 생각하는 대로 현실이 되는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 세 번째, 그래, 나도 저 방법을 통한다면은 좋아질 수 있겠구나, 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겠구나 라고 희망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들을 막 적용을 하죠. 막 끌어당김도 하고 심사항어도 하고 막 확언도 하고 막 열심히 합니다. 호포도 하고 열심히 해요. 자, 그런데 네 번째, 자, 출근을 했더니 여전히 나를 갈구는 직장 상사 그대로 있고 여전히 내 통장 잔고는 바닥나 있고 좋아진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자, 다섯 번째, 포기를 하죠. 이게 진실이구나, 마음에 힘은 없구나 하고 바로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지금의 현실은 과거에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그 생각의 결과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희망의 사고를 가진다면 미래에는 반드시 그 현실이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 사고한 결과의 현실을 보면서 당신이 또다시 이전과 똑같이 사고하면서 반응을 한다면 미래는 조금 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이런 건 없어, 역시 세상은 시궁창이야, 역시 생각대로 되는 게 어딨어 라고 똑같이 옛날처럼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여전히 그런 현실을 살게 될 거다. 자, 그러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일절 무시를 하고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 머릿속에서만큼은 희망의 채널을 맞춰야 합니다. 고민이 되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자, 일단은 잠깐 멈춰서서 호흡을 하며 자신의 마음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여 보세요.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가? 나는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자, 현상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만들고 싶은 미래를 이야기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지금 뿌린 씨앗은 시간차가 존재하겠지만 반드시 100% 아니 200% 미래에 꼽힐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이 쪘구나, 내가 지금 얼굴이 좀 못생겼구나, 나 지금 솔로구나, 나 지금 좀 가난하구나, 이런 식으로 현상을 말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해라.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마음속에서 보고 내가 원하는 미래에 대해서 말을 하고 글을 쓰고, 그렇게 하면은 반드시 그것이 미래에 펼쳐진다. 하지만 거기에는 시차가 존재를 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 시차를 인내하지 못하고 당신의 꿈이 현실이 되기 전에 그것을 다 부정해버린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갖고 쭉 나아가다 보면은 현실이 바뀌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 끌어당김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이 현실이 된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죠? 생각이 현실이 된다. 끌어당김을 할 때는 생각이 현실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자, 이 저자도 알고 있어요. 중요한 것을. 자, 중요한 게 뭐냐? 자, 엄밀히 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생각이 아니라, 자, 생각을 할 때의 감정이다. 감정. 자, 감정 에너지가 현실화가 된다. 내가 생각을 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지금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감정 에너지가 현실이 된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 그 생각이 현실이 되지 않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면서 부자를 생각했는데 근데 어떤 감정을 느끼냐? 결핍을 느낍니다. 그렇죠? 내 현실은 지금 이러지 않은데, 저렇게 풍요롭지 않은데 하면서 결핍을 느끼거나, 아니면은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감정을 느껴요. 내 현실은 시궁창인데, 막 대비되는 감정, 이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은 그 감정에 걸맞는 현실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어떤 감정 에너지, 어떤 감정 상태이냐, 요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막 풍요를 오히려 상상을 많이 했더니 오히려 가난해졌다라는 경우. 그죠?
아니면은 이상형 뭐 끌어당김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약간 외로워졌다라든지 그런 경우가 이제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느낄 만한 감정을 느낀 게 아니라 그 소망이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느낄 만한 감정. 아,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안 이루어지지? 아,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이루어지긴 하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감정이 아니라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감정이잖아요. 그죠? 그런 감정을 느낄 때, 우리는 소망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펼쳐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할 때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사고를 했을 때, 생각을 했을 때의 감정 에너지와 그리고 내가 어떤 글을 쓸 때, 내가 소망에 대해서 글을 쓸 때의 감정 에너지입니다. 자, 실은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포인트는 만들어내고 싶은 미래에 여러분이 발산할 감정 에너지와 원하는 미래를 상상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발산하는 감정 에너지가 일치하느냐입니다. 자, 이 사람의 방법은 뭡니까? 그냥 매일매일 일기 쓰는 겁니다. 근데 그 3일 후의 일기를 지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이 12월 22일이잖아요. 그러면은 3일 후 내가 크리스마스에 어떠한 현실을 보내게 될지를 미리 쓰는 겁니다. 미래 일기죠, 미래 일기. 자, 그렇게 미래 일기를 쓰는 건데, 자, 그렇게 하면 그 미래 일기가 현실이 된다라는 게 이 책의 포인트인데, 그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그냥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3일 후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갖게 될 감정 에너지랑 지금 내가 그 글을 쓰는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의 에너지가 일치를 하느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천생연분을 만나서 그때 갑자기 한눈에 맞아서 그날부터 사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사귀게 됐어요. 그걸 여러분이 글로 썼어요, 일기로. 그러면은 내가 크리스마스에 진짜 운명처럼 천생연분을 만났을 때 어떤 감정을 느낄까를 지금 그 글을 쓸 때 느낄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일이 펼쳐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좋은 기분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좋은 기분으로 있는 자체가 목적지로 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글을 쓸 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글을 쓰지 않을 때도,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여러분이 좋은 기분으로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여러분이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의 이정표이고 하나의 증거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감정, 기분,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기분을 느끼고 있느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느냐. 그러니까 꼭 이게 꼭 3일 후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나를 해도 되고, 뭐 2주에 하나를 해도 되는데 1년에 소망을 한두 개만 갖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혹은 뭐 5년 동안 한 가지 소망만 바라시는 분들도 있고, 막 되게 장기적으로 되게 큰 소망 한두 개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그것만 능사가 아니니까, 그죠? 그 소망을 잘게 쪼갰을 때 내가 이번 달에 이뤘으면 좋을 만한, 이루면 이 소망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목표는 무엇일까 또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더 쪼개서 일주일에 하나, 뭐 더 쪼개서 뭐 3일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하나씩 하다 보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그 산을 오르기 전에 산의 정상을 보면서 야, 어느 세월에 저거 올라가나, 이런 마음을 갖다가 그냥 눈앞에 있는 계단을 하나씩 밟다 보면은 어느샌가 도착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의 소망들, 근데 그렇게 크지 않은 소망들, 내가 한 걸음 내디디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소망들을 하나씩 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밑에서 한 번에 점프를 해서 혹은 뭐 헬기를 타고 한 번에 그 소망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그냥 계단을 하나씩 밟고 올라가는 게 더 빠르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이루어지면 당연히 한 번에 큰 소망이 이루어지는 게 더 좋겠죠, 헬기를 타고 가는 것처럼.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비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냥 걸어 올라가는 것보다. 그런 것처럼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험치가 많은 게 최고니까요. 마음 공부에서는 이론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이 경험해보는 게 좋은 거니까, 많이 성공해보는 것도 좋지만 많이 실패해보는 것 또한 굉장히 값어치 있는 일이니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책을 진짜 맨날 추천을 했었죠.